국회가 네. 본회의가 열려서 22일까지 네.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네. 대정부 질문에서는 가장 많이 불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들은 뭐 총리하고 또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고 그래야 또 네. 의정보고서 낼 때 내가 가서 총리를 이렇게 박살을 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보고서도 올려야니까 그렇죠. 장관보다는 총리를 주로 불러내는데 총리도 이미 노무현 정권 때 해가지고 이 답변은 큰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지요. 네. 뱀장어 그렇죠. 식으로 미꾸라지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싸우지는 않고 예. 뭐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저자세로. 태도 뭐 그거는 저는 뭐 총리로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매사 책임 회피하잖아요. 내용이 없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빈관 예산. 예. 이걸 총리가 이미 그것이 논란이 됐었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게 질문을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는 것은 네. 저보다 허락해도 충분히 예상하고 이런 면이 네.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또 검토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국민 설득이라든가 네.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죠. 나는 몰라. 예. 다 얘도 총리가. 책임이야.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다 그냥 뒤집어 씌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탄을 윤 대통령은 아무도 가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스 한 장 못 입고 지금 이 적군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정말 모범 답안이라면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에서 영빈관에 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철회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을 보완해서 좀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쏙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본인은. 총리가 매주 월요일 날 대통령하고 주례 오찬 회동을 합니다. 그렇죠. 점심 먹으면서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다 해요. 근데 몰랐으면 총리가 바보죠. 그리고 또 878억 영빈관 몰랐다는 건 또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항공기 꼬리 날개 손상된 거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그 타지는 않았고 한데 그뭐 착륙하다가 대통령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꼬리가 좀 손상되는데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대요. 그 신문에 났습니까? 신문에 안 났어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 한덕수라는 사람이 제가 신문 기자 하면서도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버릇이 여전해요. 예. 책임 안 지고 기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유리한 쪽에 올라타는 거. 예? 예.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총리를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제일 첫 단추가 1차는 잘못됐어요. 윤 대통령이 잘못이고 2차는 윤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을 추천한 측근들. 예, 그런 사람들 쳐내버려야 해요. 이런 기회주의자 총리를 앉혀야지 자기 영역이 확대가 되거든요.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시켰으니까 예. 총리 시키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딱 그렇죠. 조정하고. 총리라면은 카리스마가 있고 대통령하고 또 맞짱도 뜨고 또 이런 건 해야 된다. 앞으로 그 대통령 그 요전에 조기 취학, 5살 취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된 거 있으면 대통령한테 앞으로 모든 거는 총리실에 한번 거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안 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총리실에서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 책임 안 지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신문에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미 그 이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네. 그러면 총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네. 하고 또 국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내각에서도 검토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고 자기는 쏙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그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때 나서 주는 게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변명 총리, 식물 총리, 뭐 의전 총리, 대독 총리, 방탄 총리 계속 말이 많았는데 한덕수는 거기에다가 신문 총리. 신문 총리가 되고 있어요. 신문 뭐가 그러니까 총리가 일을 안 하고 신문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 국방 그 리셉션하는 그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가보면은 거기서 무슨 외빈을 접대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그 결혼식하고 네. 뭐 또 돌잔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육군본부 또 국방부 우측에 들어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빈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뭐 국립박물관에서 오고 호텔에서 오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뭐 오랫동안 거기서 대통령들이 직무를 하려면은 영빈관을 어떻게 만들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그 중에 하나로 영빈관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해서 여기 윤 대통령이 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길게 보고. 공사하는 지 한 3년 걸리면 윤 대통령 별로 이용도 못 해요. 다음 그러면 대통령을 총리가 위한 나와서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설득도 하고 그거가 어차피 이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를 길게 보고 몇십 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게 또 땅이 좋잖아요. 네, 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상과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앞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급한 게 영빈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만 이게 좀 내부 논의가 부족했다든지 국민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그건 정부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빈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설득 과정이나 이런 거가 국민들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 여론이 나온 거거든요. 아니 5세 아동 취학 당기는 거 이것도 좋은 취지거든요. 지금 저도 뭐 손자 낳습니다만은 애를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5세부터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유치원부터 놀이방부터 초등학교 교사부터 이해관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계획도 발표하고 이 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영빈관도 그렇고 5세 그 이와 5세 취업 이런 그렇죠. 것도 소통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지금 규제 개혁이라든지 모든 거 한덕수 신문단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전용 헬기 꼬리 부분 착륙하다가 사고 난 거. 지금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 착륙하다가 어디가 부닥쳤고 그게 뭐가 지금 아니 근데 한덕수는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러니 신문에 나지도 않았지만 제대로 보고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자세한 내용을. 국회의원 보면 책상 한번 빵 치고 사실 부끄럽다. 나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못 받았다. 국방부 장관 내가 해임 건의하겠다. 뭐 이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쓴소리 많이 하는 이재호 전 의원 있죠. 지금도 아마 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을 알고 있는데 저 정도면 총리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창피해서라도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빈관 신축 몰랐다니까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골이 송연하다고 그랬어요. 모골이 송연한다. 총리가 저런 거 신문 보고 알았다 하니까 이거는 누가 국정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또 기재부 추경호도 국회 나와서 이 8월에 대통령실 요청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또 싹 빠져버려요. 대통령실에 요청해갖고 그냥 넣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기재부들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모피아들 다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책임질 일 있으면 싹 빠져버리고. 그렇죠.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봐줄 일 있으면 서로 자기들이 봐줘가지고 좋은 자리는 싹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그건 정확하게 지적한 그렇죠. 거예요. 기재부가 나라를 장악해갖고 망쳤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 출신 한덕수 총리도 70대 중반에 그 취직 자리에 하나 잡았다고 총리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마찬가지 할 리가 아닙니까?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서 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대통령실
그 참모 몇 사람하고 참모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대통령 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경호처 그 사람들끼리 몇 사람이 했다는 거. 아 그럼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든지 뭐 사과를 한다든지. 대통령한테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나중에 이제 도스태평에서 당신이 가서 얘기하시오 그거 아닙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빈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한덕수가 더 잘할 테고 대통령이야 최종 보고만 받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 그랬겠죠. 근데 온통 똥 빠진 대통령 혼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옆에 있는 놈들이 자기가 책임 안 지니까. 아니 대통령도 최근에 뭐 바이든도 오고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도 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조코비치인가 너무 그냥 창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그 영빈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면은 참모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국민 설득 노력도 벌이고 또 언론한테도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하는데 그것도 쏙 집어넣어 놓고 국유재산 관리 그 예산에다 쓱 집어넣은 아 그러면 야당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한두 푼 1, 20억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878억인데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출신 이 관리들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최첨단에서 챙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부의 노린자위, 산하단체, 뭐 기업에서도 다 고문하고 사회에서 하면서 빨대 꼽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정한 개혁은 이 기재부 출신 이 사람들 기득권들 대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대청소부터. 이 한덕수는 안보와 경제를 잘한다. 지금 세계가 경제 안보 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또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미국에 벌이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이 문제에서 한국은 빼버렸지 않습니까? IRA 이른바 인프레 감축법. 인프레 감축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가 주미대사도 했어요. 총리도 했어. 경제 또 잘하라. 그러면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 뭐 그런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나 자리만 차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만 보다 걸림돌만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뭐 눈치만 10단이에요. 눈치만 10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업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등 두드려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 있으면서 회장한테 가서 늘 딸랑딸랑하고 또 회사 법인카드로 또 실권자들 왜 검찰이나 뭐 정치인들 또 밥 사주고 밥 사고 골 붙여주고 좋죠.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을 잘 가리는 게 리더의 덕목인데 윤 대통령이 지난 인사 초기 초대 인사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이 국민의힘도 조기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전면 개편하고 그러면은 내년 5월 이전에 이제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초부터는 일기 내각도 완전 이 교체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한덕수가 된 게 호남 사람이고 뭐 국회 청문회 통과 쉽다고 그랬었는데 통과가 쉬웠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결과가 뭐냐 이거.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엄청난 총알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뭐 비난과 화살을 다 텀태기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영빈관 문제만 하더라도 아무도 안 나서죠. 내각이든 대통령시든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몰랐다. 그러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몰랐다 이게 아니 수석들도 나 전혀 몰랐는데요.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서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야 하는 게 이 내각과 대통령실 사람들이 해야 할 행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충성심이 있어요? 다 몰랐다고 하면 그럼 누가 알았다겠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둘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지금 민주당은 계속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예산해서 내년에 올 정기국회 통과돼서 언제 건물 짓고 언제 입주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정권 말에 잠깐 산다는 건데 자기 일을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신문총리 별명이 자꾸 생기는 거죠. 신문총리, 눈치총리, 무의도식 총리 이런 기회총리 이런 별명만 자꾸 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총리도 기회 되면은 빨리 좀 젊고 참신하고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 보수의 진짜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차세대 유망주를 좀 총리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좀 확실히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